안녕하세요. 절약하며 파이어족을 꿈꾸는 절약왕 리밋입니다. 저희는 절약하는 20대 신혼부부이고 오늘은 사는 데에 얼마나 필요할까? 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처럼 파이어족을 꿈꾸거나 노후 준비 혹은 지금의 생활비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남편과 함께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얻는 것도 너무나 많지만 매일매일 보내는 이 하루가 조금 더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처럼 일만 하다가 은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일찍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파이어족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 그리고 조기 은퇴.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저희 부부도 파이어족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처럼 파이어족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럼 한 달에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 라는 거예요. 사실 파이어족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에도 저희도 도대체 얼마를 모아야 할까? 처음에는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주변에서는 8억? 10억? 누군가는 50억이 있어야 파이어족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50억이라 그만큼의 돈을 모으려면 저는 영원히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저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파이어족을 준비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의 경제관념, 소비 패턴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지출이 생길 때마다 생활비를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 왔어요. 그리고 매달 마지막에는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월 평균 소비하는 지출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실제로 사용한 평균 생활비를 한번 공개해 볼게요. 우선 주거비에는 월 평균 5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세 기준이고 관리비와 가스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어서 식비는 월 평균 2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집밥을 주로 해 먹고 가끔 외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외에 블로그 체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과금과 통신비에는 월 5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요금과 알뜰 요금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교통비는 월 평균 15만 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유비나 버스비, 기차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험료는 월 평균 15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쇼핑을 잘 하는 편은 아니라서 의료비와 쇼핑비가 월 평균 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여행을 좋아해요. 문화생활비가 월 평균 15만 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데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경험을 하는 데에 돈을 쓰자라는 주의여서 기념품을 챙기지 않고 대신에 같이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경조사 비용으로는 월 평균 5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기타 비용은 월 평균 5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사용한 평균 생활비를 다 더했을 때 총 합으로는 월 평균 180만 원이 나왔어요. 물론 가족의 수나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희처럼 2인 가구가 최대한 실속 있게 살면 이 정도로도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 달에 평균적으로 얼마를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혹시 파이어족 사이에서 유명한 4% 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4%의 룰은 내가 은퇴 후 매년 쓰고 싶은 금액의 25배를 모으면 평생 그 돈을 쓰면서 살 수 있다는 계산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1년에 2천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2천만 원에 25를 곱해서 즉 5억 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5억 원을 투자해서 연 4%로 수익이 난다면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배당주도 4%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아주 이상적인 계산이고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에는 변수가 참 많습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고 있기도 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희도 늘 예산을 세워두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기면 당황스러울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 변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워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를 꾸준히 점검하기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가계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꼭 마지막에는 불필요한 지출이 없었는지 확인을 하고 다음 달에는 그 부분을 반영하고자 해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약속이 너무 많았다면 다음 달에는 약속을 줄여서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절약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아끼기입니다. 저희는 블로그를 활용하고 있어요. 블로그 체험단을 이용해서 식비를 줄일 수가 있어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는 체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블로그를 통해서 주방용품이나 청소용품을 받기도 해서 생활비도 쏠쏠하게 절약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행을 갔을 때 숙소나 맛집, 마사지 등등을 협찬받기도 해서 문화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비상금 마련하기입니다. 종종 남겨주시는 댓글을 보면 모든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아주 만약을 대비해서 모든 자산을 배당주에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금과 채권, 현금 자산과 같이 비상금은 따로 마련해 두고 있어요. 마지막은 작은 사치도 허락하기입니다. 사실 너무 아끼기만 하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좋아하는 치킨도 먹고 여행도 즐기면서 절약과 행복의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사실 이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너무 막연하고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파이어족처럼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 이런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생활비를 조절해 보세요. 저희도 처음에는 절약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소비 습관에 맞게 하나씩 줄여 나가다 보니 점점 우리만의 팁도 생기고 절약에 대한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약이 나의 젊은 시절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해 집중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오늘은 이렇게 사는 데에 얼마가 필요할까? 라는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절약을 하고 계신가요? 절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앞으로도 파이어족을 꿈꾸는 분들, 그리고 현실적인 절약 팁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